어쨌든 네.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래요? 얼굴이 좀 따네. 축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보세요. 부상 투어. 보여주세요. 조기 축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 부상 투어냐? 오케이, 오늘 주제가 뭡니까? 외국인 쿼터를 음.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공청회도 했고 김학범 감독이라든지 오범석 해설위원 나와서 뭐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요 안건에 대한 우리 언중유골 야. 생각은 아니 그런데 네. 뭐 초대가 안 왔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나는 어떻게. 그런데 가봤자 음. 시간만 뺏기고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현재 지금 K리그의 제도는 3+1+1 아닙니까? 네. 3명은 그냥 외국인 선수, 1명은 동아시아. 아시아 선수, 아시아 선수. 그리고 아시아 쿼터. 거기에 플러스 동아시아 쿼터가 또 있어요. 동남아. 네, 맞습니다. 동남아. 네. 유명무실하다고 봐야겠죠. 아스나위를 제외하면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네. ACL에서는 5+2를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네. 좀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동남아 쿼터를 계속 유지한다. 이거 한 팀에 외국인 선수 7명까지도 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선수 팀이네요. 제가 지금 쿠팡에서 하는 MLS 축구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미국 선수 없어요. 말이 없어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는 거죠.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네, 줄어들 수가 있다. 위원님 뛰던 시절에는 골키퍼도 외국인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사리 셰프. 우리 의손이 형님. 신희선 형님. 예. 그래서 한때 한국인 골키퍼가 씨가 마른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골키퍼만큼은 외국인을 못 들여오게 제한을 뒀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골키퍼들 많이 나왔고, 어쨌든 외국인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투자는 프로의 생리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수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네. 분명히 경쟁력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 선수를 보고 뭐 발전할 수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선수들 정말 잘 데리고 오면 어쨌든 흥행에 있잖아요.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오면 정말 또 경쟁도 할 수 있고 좋은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네, 걱정도 되는 거예요. 국내 선수의 설 자리가 없어서 지금 준프로 계약도 하죠. 네네.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도 어쨌든 22세 카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수들이 엘리트도 실감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7명이 외국인 일단 들어가요. 네. 근데 만약에 U22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24살, 5살 이런 선수들은 3명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외국인 선수들을 다 활용은 하진 않겠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저평가된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 쓴 만큼 성과를 또 내야 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스카우트 그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를 안 쓰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국내 선수들은 빡세게 해서 그 선수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국내 선수들을 얼마나 또 활용을 했을까 막 그런 고민도 되고요. 김학범 감독이 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고 하면 뭐 외국인 선수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어느 선까지 가져갈 거냐? 저는 그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왜? 들어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국을 선택하는 건데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싶어요.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조금 열려 있는 편이에요. 음. 그런 쿼터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음. 챔피언스 리그에서 음.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음. 그러면은 우리가 나갔을 때 일본이라든지 뭐 음흠. 중국이라든지 사우디, 카타르 이런 리그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 남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런 제도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앞으로 축구도 그렇고 국가의 구분이 사실 MLS 얘기하셨듯이 네네네. 모호해지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외국인들이 많아요. TV에 또 외국인들 그냥 심심치 않게 나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샘 해밍턴 그분 한 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는 어떤 그런 규제는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 자유를 맡겨야 된다. 풀어줄 건 풀어주고 컨셉이 외국인 선수 많이 쓰고 싶어, 그런 구단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과거 포항처럼 황선 대원군 시절처럼 외국인 4월 돈으로 국내 선수한테 더 투자한다. 각 구단마다 색깔 있고 개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팀마다 네. 이게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규정을 다 지켜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모자란 건 상관이 없죠. 뭐 3명 써도 된다는 거야? 팀의 자율에 맡긴다? 네. 전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가야죠. 프리! 네. 프리하게 가야죠. 네. 예.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니까 바뀌었어요. 아니, 투자할 팀은 투자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만약에 팀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영입하고요. 국내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늘려버리면 돈 많은 팀은 좋은 외국인 선수로 꽉꽉 채워가지고 계속 너무 잘하고, 돈 없는 팀은 외국인 선수 제대로 못 데리고 와서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네네. 냉정하게 말해서 이 프로 스포츠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격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K리그가 뭐 인기가 사실 해외 리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냉정히 말해서. 네. 근데 이게 격차가 심해서 인기가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아니죠. 네. 프리미어 리그는 막 노팅엄 포레스트가 갑자기 우승을 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 파리 생제르맹, 음. 스페인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독일 바이에른 뮤넨 마찬가지예요. 독일 바이에른 뮤넨이 10년 동안 우승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평균 관중은 독일이 제일 많아요. 지금도. 엄청 어마어마무시하죠. 인기가 가장 많은 리그입니다. 그들이 과연 격차가 없어서 인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선택을 해도 분명히 축구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한두 팀의 뭐 그 수뇌부나 그쪽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의견을 네. 100% 들어줄 필요는 없다. 존중을 해주지만 개인적인 예상. K리그가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 베니싱 스프레이. 네. 프리킥 찰 때 그렇죠. 스프레이 찍 뿌리는 거 그렇죠. VAR. 손꼽힐 야. 정도로 빠르게 도입을 시켰어요. 음. 그리고 5명 교체 이것도 빠르게 도입이 됐어요. 이제는 5명이 표준이 됐죠. 제가 해설하잖아요. 네네. 존나 힘들어요. 아, 왜 바뀌어서 하냐고 그냥 3명 가면 헷갈리게.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근데 축구는 사실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아, 네, 진짜. 유현님이 어렸을 때는 골키퍼가 백패스에서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서 악착같이 버텨서. 살아남아야죠. 네.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에서 음. 외국인 쿼터가 변하면서 K리그도 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가 또 바뀌는 것이 하나가 그 시즌 운영 시기가 달라져요. 그해 하반기에 조별리그를 시작해서 겨울 지나서 5월쯤에 결승전을 치른다. 아시아에서도 뭐 중동이라든지 네. 호주라든지 네. 이런 국가 리그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오. 왜냐하면 중동은 여름이 더우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빠르게 진행하겠네요. 근데 마침 또 올해 유난히 여름에 일정이 좀 많았고 빡빡했죠. 비도 많이 오고요. 네.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우리도 하반기에 시즌을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전반기에 끝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름 더운 거 맞죠? 축구장에서 그렇죠. 경기 보기 정말 힘들고 그렇죠. 해설하기도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여름이 더 좋아요. 겨울에는 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1월만 돼도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 앉아있어요. 근데 1월, 2월, 뭐 12월에 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제안을 하는데요. 네. 동구장. 동구장. 동구장 만들면 답이 나옵니다. TV로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축구가 뭡니까? 어쨌든 야외 활동이고. 그렇죠. 관전하는 팬들, 심지어 해설자도 야외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구화가 땅에 안 들어갑니다. 딱딱해서. 다칩니다. 네. 지구 온난화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전히 겨울은 춥습니다. 답은 동구장입니다. 아, 네. 리그 일정은 현재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꼭 축구 있잖아요. 바깥에서만 하는 거 없잖아요. 풋살로. 풋살 리그잖아요. 어쨌든 네.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래요? 외국인은 늘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추춘제는 네. 말이 안 된다. X. X. 네. X. 오! 뿌잉뿌잉뿌잉! 1, 2, 3! 넘버리죠. 슈퍼 세이브!